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그 시원시원한 말솜씨였습니다. 핵심을 꼭 찌르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한동훈의 깐족거림과는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한동훈은 논리가 없잖아요. 싫으면 시집가 요딴 소리나 할 줄 알았지. 그 제대로 된 논리나 사실관계나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꼭 집어서 확 뒤트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는 그랬구나 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방 먹었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런 말솜씨 최근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약간 뜨뜻미지근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재명한테 실망했어 라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개혁을 하라고 당대표를 맡겼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늘 발언 수위를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평소 듣기 어려웠던 정말 시원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였나? 거기에서는 거칠어진, 터프해진 이재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터프해졌다기보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라 당대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원내 제1당이잖아요. 원내 제1당으로서 그 당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 품격을 또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윤석열처럼 그렇게 나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원한 말은 참 한동안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시원한 말솜씨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 모두 발언 들은 사람들 모두 다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현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강하게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공개를 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글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론은 안 될 수가 없죠. 왜 본인의 점수가 그렇게 나쁘게 나왔는지 사실 김영주 의원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국힘당과 적폐 언론의 비방과 모함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은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이 동아일보 같은 애들이 이 민주당 공천에 개입을 해서 이낙연 쪽에 공천을 많이 주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공천에 개입한다. 동아일보뿐 아니죠. 한겨레나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들 자신들이 친한, 자신들과 가까운 의원들이 있고요. 그 의원들이 그동안 이른바 비명계라고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수수 날아가니까 살짝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거의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또 병이 도졌구나 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이 성한용 선임기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정말 험한 말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살짝 바뀌었다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경향신문? 아이고,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은 다 그 취지가 딱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편들을, 자기와 친한 국회의원들을 공천해라. 왜 이들을 자르느냐? 이거였죠. 이런 모습은요, 2016년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방했었어요.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졌어. 하나도. 참 짜증나죠. 예. 그러니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천 개입이라고 밖에 더 하겠어요? 특히 한겨레 쪽의 이 태도는 노웅래 의원이 탈락한 것과 좀 적잖이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인맥 관계, 한겨레 신문의 그 소위 말하는 뭐 편집국장이니 뭐 이런 양반들, 뭐 대기자니 선임기자니 이런 사람들의 인맥 관계를 알아요. 친인척 관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차마 못하겠는데 이들이 마포 쪽에 나름 자신들의 그 영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지역에서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나름 그런 카르텔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이재명에 대해서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결국에는 공천 개입이었던 거죠. 이 부분까지 꼭꼭 집어줍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얘기 했는데?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일단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천을 놓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런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까 서원석 최고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1명의 친명 공천 내용을 제가 아침에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친문, 친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친명으로 분류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단수 공천 받으니까 친명했다가 경선되니까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거는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오늘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이크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시작했네요. 예. 참. 네,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또, 자, 마이크 이제 잘 나오죠? 네, 소리 이제 나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말씀 들으셨죠? 간만에 좀 시원한 얘기, 이재명다운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사이다를 들었는데 바로 장용진이 뭘 말소리가 안 나온다고. 예,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예. 아, 예. 소리 이제 나오죠?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은 첫 번째가 이 국힘당과 적폐 언론에서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과 지적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 언론 보도 양태를 보면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보시다시피, 네, 최근 이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선거보도 3건 중에 1건이 민주당의 공천 관련된 보도였다. 더군다나 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 반면 국힘당 보도는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더라. 이런 보도를 오늘 내놨습니다. 수치로 이미 드러나는 거죠. 자,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다. 자,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온 건 그렇다 치고 내용이라도 조금 달라야 될 텐데 내용도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복붙을 그렇게 쪽팔리게 하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자, 남의 기사를 보고 예, 급할 때 뺏겨 쓰는 거 그래 좋아 쓸 게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누구 말 받아나 반가이는 해야지. 근데 그렇게 남의 거를 보고 쓰더라도 좀 그 토시는 좀 바꿔 써야 되지 않나요? 이왕 베껴 쓸 거면 좀 여기저기 다른 사실들을 끌고 와가지고 짜집기라도 좀 하지. 어쩜 그렇게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이 기사 구조 이런 걸 그대로 보고 뺏기는지 몰라요.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몇 배, 국힘당의 2배 이상 앞질렀던 겁니다. 참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수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도의 내용, 보도의 질도 보면은 엉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노출된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민주당 공천 결과, 민주당 지도부 비판, 민주당 임종석 탈락, 이게 국힘당 기사를 압도합니다. 이미 여기서. 그 다음에 공천 반발, 수사 재판, 네. 이런 것까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지만, 어디 하나 민주당 쪽에 유리한 기사가 있던가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해서 터트린 거죠. 특히 이 민주당 쪽에 이런 대응이 나오게 된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이 김영주 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권향엽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권향엽 후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쪽을 발끈나게 만든 것은 바로 김영주 후보와 관련된 거죠. 자, 지금 김영주 의원은 본인이 아주 억울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김영주 의원은 억울할 게 없죠. 왜? 본인이 채용 비리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게 민주당에서 꺼낸 얘기가 아니고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해서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계속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채용 비리에는 정우택 의원, 권성동 의원도 같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자, 이른바 채용 비리 3인방이 모조리 국힘당에서 공천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 누가
어떻게 이 김영주 의원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면 모르겠는데 김영주 의원의 소명은 지금까지도 뭡니까? 나는 조사받은 적 없다. 수사받은 적 없다잖아요. 그래. 조사받은 적 없다. 수사받은 적 없다. 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판결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판결문에 김영주가 어떻게 했다. 전화를 해가지고 채용을 청탁했다. 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랬으면 나 조사받은 적 없다. 배째라라 하기는 어렵죠. 판결문에 죄상이 드러나 있는데 기소가 안 되고 수사가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김건희가 있죠.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면, 김영주 의원을 그대로 살려준다면 우리가 김건희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니야. 김건희가 뭐라 그럽니까? 조사 안 받았다며. 탈탈 털었는데 조사 안 받았다며. 근데 판결문에 죄송합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게 뻔히 나오잖아요, 버젓이.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혐오하는 채용 비리, 그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지 않냐. 권성동 이 양반 취업 전문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공천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공천해야 되느냐. 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자, 김영주 의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웬만하면 거론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이 있다 나간 사람이잖아.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뽑은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제했어요. 그런데 마치 김영주를 공천 학살의 피해자인 것처럼 떠버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천을 놓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 아니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런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까 서원석 최고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1명의 친명 공천 내용을 제가 아침에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친문, 친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친명으로 분류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단수 공천 받으니까 친명했다가 경선 되니까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거는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오늘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영주 의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도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양파 껍질 까듯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지역구에 뭐 다른 사람들 민원을 뭐 확인해 주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차라리 변명을 했으면 차라리 좀 나아요. 그런데 조사를 안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참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닌가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정우택 그 돈봉투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특히 이 원희룡과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합니다. 정우택 CCTV니,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와 같은 원희룡이라든지 해병 사망 사건의 신범철, 임종득 등 각종 비리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문제들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버젓이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야당 대표가 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제기를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해병, 우리 최수건 상병 사망 사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신범철이나 임종득 같은 사람들이 버젓이 공천을 받았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아니, 국민들 중에서도 이해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정우택 돈봉투 사건, 이게 CCTV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 정우택이라는 사람은요, 앞서서 우리 김영주 의원, 이 김영주 의원의 이 채용 비리에도 정우택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원희룡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원희룡과 관련해 가지고는 할 말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취재하고 있는 것 중에 삼부토건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 관련된 그게 비리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죠. 작년, 재작년 이 원희룡은 살짝 미친 사람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엄청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들이 꼭 여기에 참여해야 될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면 마치 대박이라도 터질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이 재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서 질 상황이야. 그 사이에 삼부토건 주가는요, 1,000원대에 있던 애들이 4,000원, 5,000원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2,000원대로 또 떨어졌어. 예. 누가 봐도 전형적인 주가 조작 아닙니까? 삼부토건 하면 또, 김건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데 아니에요? 자, 이런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희룡 뿐만 아닙니다. 이 양평고속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김선교죠. 김선교도 이번에 공천 받았대? 자, 이런 문제 우리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자,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천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이미 배제됐을 것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그 업자는 돌려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줄 것을 왜 받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봤더니 사양하는 척 하면서 쓱 집어넣더군요. 진짜 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 또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해병 사망 사건, 그리고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관련자들을 또 과감하게 공천을 합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신범철이니 임종덕이니 이런 사람들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려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공천입니까? 국민들에게 뭐 먹으라 이러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지는 못할 망정 꽃길을 열어줍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의 실상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힘당 공천이 얼마나 개판 5분 전인지를 조목조목 잘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민주당 공천에만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민주당 쪽에 관심을 돌리게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임종석이라든지 또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김영주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상 윤석열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사람 탈당까지 아니 하려면 진작 할 것이지 뒤늦게 탈당하면서 저 난리를 치는 모습. 자, 누가 봐도 본인이 공천 못 받을 걸 알면서 나중에 깽판 치고 나가겠다. 최대한 분탕질 치고 나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뭐 대전의 박영순 후보인가요? 그 양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여러분 그 양반 이름이나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적폐 언론이 국힘당의 그 개판 5분 전 공천에 대해서 침묵하게끔 모든 관심이 민주당에 쏠리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공천 문제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때 안철수, 김한길, 뭐 박지원, 주승용 이런 사람들 당을 따로 만들어서 들고 나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뭐 지금 비명학살이라고 하는데, 자, 사실 이 공천 가지고 학살 제일 먼저 한 게 누굽니까? 네, 솔직히 말하자면 김한길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 김한길 밑에서 예 이낙연 같은 사람들은 엄청 득보지 않았던가요?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친노 학살 때 그때 그 피바람 여러분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자,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솔직히 공천과 관련된 잡음도 지금 그닥 큰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다 있었어요. 근데 유독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국힘당 지들 하는 거를 감춰야 되거든. 시선을 다른 데 돌려야 되거든.
거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기동민이니 이런 애들 참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자기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 진짜, 또 요러르네. 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공천 이 흐름은요, 뭐 공천도 공천이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이 이른바 대통령이라는 그런 행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사실상 뭘 하고 있다? 예,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윤석열 지금 대놓고 선거 운동을 하고 다녀요. 뭐 공천도 공천이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동네는 뭐 주겠다, 저기는 뭐 주겠다, 다 퍼주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행정권을 관권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언론 하나 비판하는 애들 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금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 선거입니다. 공천도 공천이지만 자, 이와 관련해서 다니면서 이 동네는 뭐 주겠다, 저기는 뭐 주겠다, 다 퍼주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이 불법 선거 정말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이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 두고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경고라도 한마디 합니까?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무모할 수 있을 것 같을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발, 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 11호입니다. 국민들은 언젠가 이 난장판 무법천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4월 10일에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헌정 질서는 통째로 무너졌고 국민들은 내 자식 군대 가서 혹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국회 입법권까지 저들에게 넘겨줄 경우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망칠 것입니다. 네. 사운드에 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제가 열심히 핏대 올리고 했는데 그 핏대 올린 게 이중으로 돌비 사운드, 서라운드 돌림 노래처럼 들렸다고 방금 누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정이 바뀌는데 이게 애플 종류가 해킹에 상당히 강한 편인데 오늘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자,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런 말들을 참고 지냈나 하는 생각도 들죠? 네. 자, 앞으로 이렇게 시원한 얘기 자주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